저희가 필요한 것들 다 제어 같은 것도 솔직히 요즘에 구하려고 하면 되게 어렵거든요. 옛날 방식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다 타버리고. 괴물 하마로 불렸던 영남권의 산불이 화재 발생 200여 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번 산불로 최악의 피해가 발생한 건 고온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영향을 끼쳤지만 인재의 요소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최악의 산불로 이재민도 한때 2만 명에 육박했는데요. 지금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 을지대 안전공학과 함은구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일단 인명피해, 또 피해 면적, 어느 뭐로 봐도 역대 최악의 산불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인명피해가 사망하신 분이 30명이었고요. 네. 또 부상자까지 합치면 75명에 이르는 인명피해도 이제 역대 산불 중에 가장 최대의 피해가 나타났고요. 실제로 이 산불에 의해서 소실된 면적만 따져도 한 4만 8천 헥타르가 이릅니다. 그래서 이 면적만 봐도도 최대 피해 면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시설 피해도 6,192곳 정도가 되고요. 네. 이재민도 가장 이제 많은 이재민이 발생을 했을 때 약 2만 명 가까운 이런 이재민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네, 자 주불은 다 잡았다고 합니다만 산불은 이 낙엽이 깊이 속에 타고 있는 이른바 잔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언제까지 조심을 해야 되나요? 네, 저 개인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까지는 좀 조심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당초 이제 그 산청 산불 같은 경우에 이제 지리산 쪽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낙엽층이라든가 표통층도 굉장히 이렇게 깊게 형성이 돼 있어서 이런 곳에 이제 숨어 있는 불들, 일명 이제 훈소 상태의 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지나시는 진화대원 분들이 일일이 다 이렇게 뒤헤쳐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연기가 나는 이런 징후가 있는 것들은 지금 계속해서 이제 뒷불 감시와 함께 진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명피해가 30명이나 났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피해인데 인명피해가 이렇게까지 커진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네, 이 지점이 좀 가장 뼈아픈 지점인데요. 사실 이제 여태까지의 산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화세가 세지는 그런 특성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대피할 수 있는 이런 여력의 시간들은 확보를 했었는데요.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온 건조한 바람이 경우에 따라서는 20m/s 상회하는 이런 강풍 때문에 굉장히 화선의 범위가 넓게 형성이 됐고요. 이 과정에서 이렇게 예측하기 어려운 곳에 계시던 고령인 분들이 많은 좀 피해를 받은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산불은 꺼졌지만 갈 곳이 없는 이재민들은 앞으로 더 힘든 상황과 마주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재민들의 안타까운 사연들 보겠습니다. 40여 가구 남짓한 경북 영양군의 작은 마을. 마을을 덮친 산불로 주택 절반이 불에 탔습니다. 집 한 구석에는 그을린 채 가스통이 위태롭게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 이사 온 한 주민은 통째로 무너진 집 앞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화마는 삶의 터전뿐 아니라 일터마저 집어삼켰습니다. 피해 주민 중 고령층이 많아 이재민 지원과 복구 방안 등에 대한 정보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부 노년층들이 많으시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세요. 지원이 어떻게 된다는 건지. 지금 씻는 것도 되게 불편하시고 잠자는 것도 불편해하시거든요. 몸 아프신 분들도 많고 해서. 영양군과 맞닿아 있는 경북 영덕군의 한 마을. 마을 뒤쪽이 절벽처럼 가파른 산으로 대나무가 촘촘하게 박혀 있던 곳인데 이번 산불로 대나무 숲이 다 타버렸습니다. 산불 피해도 문제지만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산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거 산사태가 난다고 뿌리도 없고 잡아주고 이래 없으니까 그게 지금 제일 걱정이라.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선 임시로 거주할 컨테이너를 지원할 예정이지만 이재민들이 집으로 언제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는 기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산불은 진화됐지만 이재민들은 모든 걸 잃었습니다. 이재민들의 심정 그저 막막할 뿐입니다. 이 집에 들어오면서는 물품도 전부 다 뭐 침대고 뭐 냉장고 전부 다 새 거를 다 집어여갖고 와갖고 그냥 며칠 쓰지도 못하고 완전 다 녹아버렸으니까 포기했습니다 진짜. 포기하고 뭐가 있어요 뭐 연장가락 하나라도 다 타버렸으니까네 뭐 작물이고 뭐고 뭐 저래 키우는 거 뭐 하우스 타버리니까 뭐 다 녹아버리고. 이어댕기고 뭐 별것도 없어. 영감약 다리 아프 영감약 뭐 레이야 뭐 있나 뭐. 수건 이것도 수고이고 현주도 앉아보고 뭐 하다못해 이런 숟가락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뭐 집이 다 타버렸으니까 아마 불이 나도 뭐 올 때 갈 때도 없으니까 그래도 좀 이제 그래도 다행이다 싶긴 싶은데 뭐 희망이 없으니까 우리는 나도 집도 없어요. 집도 절도 없다. 들어갈 데도 없다. 여기는 깊으면 이제 지금 집 앞에. 나는 요대로 나와가지고 지금 이 옷 벗는다 하면 옷도 없어요. 지금 그만큼 답답해. 네, 제가 저 입장에 있으면 정말 얼마나 막막할까 상상도 잘 안 되는데 특히나 이번 이재민들 가운데서는 고령자가 많아서 또 피해 복구도 쉽지 않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나홀로 사시는 네. 이런 그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 이제 화마이에서 뭐 집이라든가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집기들 이런 것들이 다 모두 손실된 상태에서 자력으로 이렇게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구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정부라든가 아니면 지역 행정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분들이 실제로 의식주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네. 수준으로 어느 정도 좀 만들어 주시는 부분들이 앞으로 좀 당면한 과제인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삶의 터전 자체가 통째로 사라진 셈인데 이재민들한테는 그럼 가장 필요한 지원은 뭘까요? 네, 우선 뭐 앞서 말씀드린 이제 의식주에서 네. 뭐 그 음식이라든가 뭐 의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빠르게 좀 정상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가장 시간이 걸리고 중요한 부분이 이제 주에 해당되는 이제 결국은 이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만드는 이런 이 주택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고려를 해줘야 될 텐데요. 네. 이런 부분들은 뭐 모듈러 주택이라든가 그러니까 임시주택 네. 이런 형태로 빨리 좀 보급을 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SBS도 이번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서 오늘 아침부터 특별 생방송을 진행했습니다. 곳곳에서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해서 여야 정치인들도 함께했습니다. 정부로서는 그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뭐 집기라든지 생활용품 또 농사를 또 봄이 되니까 하셔야 되기 때문에 농기계 또 종자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드리면서 또 정부가 우선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우리 피해를 입으신 이재민들께서 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은 이미 한 1억 6천만 원 상당의 구호 물품을 현장에 내려보냈고 네. 또 우리 국회의원들을 포함해서 당원들 상대로 또 모금 운동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소방 장비와 소방 대원들 전부 동원해서 산불 진압과 또 이재민들 보호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재난구호기금으로 35억을 이미 결정해서 조치를 했고요. 우리 민주당에서도 이런 성금 모금 활동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여러분들이 빨리 삶의 터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예비비 지원이나 주거 환경을 지원한다든가 농기계를 보상한다든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완전한 보상이 완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경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로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재난의 가장 피해자가 그런 어르신들이 될까 싶어서 저도 정부 부처에 이분들에 대한 케어를 의료적인 지원, 생활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뭐 현재 2만 명 정도 되던 이재민들이 한 5천 명 정도 줄긴 했다고 그럽니다. 네. 자, 그런데 이분들은 당장 돌아갈 집이 없잖아요. 네네. 과거에 이런 재해를 당했을 때 정부의 주택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졌었나요? 네, 이게 약간 그 뭐 상황마다 지자체마다 뭐 좀 다르게 이루어졌는데요. 보통 이제 이렇게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중앙에서의 어떤 기금을 통해 가지고 이런 피해를 받은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중앙에 자금을 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뭐 많게는 뭐 80% 이상을 또 보존해주는 이런 지자체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번 경우에는 상당 부분, 특히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임시거주 시설을 이 모듈러 주택 형태로는 어떤 완벽한 모양으로 제공이 될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하마로 영남권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관련 지자체장들은 그럼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번에 경북 북부 지역에 미정유의 산불로 인해서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런 막대한 피해에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금을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 더 많은 성금을 보내주시면은 기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 입은 국민들이 빨리 회복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산불 피해로 인해서 우리 경남도에서는 인명 피해도 있었고 또 많은 재산 피해도 있었습니다. 긴급하고 신속한 지원을 통해서 그분들이 또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고 산불 기간 중에 많은 국민들께서 성금을 기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신속하고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울산에는 인명피해 없이 산불을 완전히 진화를 했습니다.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북하고 경남 지역 주민들께는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따뜻한 나눔의 손길로 사랑과 위로를 나눠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우리나라 국민들은 또 이웃 어려운 처지 잘 그냥 보고 못 지나치잖아요. 전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몰려들고 있다던데 이분들은 어떤 도움을 주고 계신가요? 네, 진짜 굉장히 다양한 주제로 도움을 주고 계신데요. 뭐 특별히 뭐 음식이라든가 이런 그 음식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의료 봉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르신들이라든가 고령인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 또 뭐 심리장애, 뭐 트라우마에 대한 부분, 뭐 상담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요. 특히 이제 좀 주목해 볼 부분은 기술적인 어떤 지원들도 여러 가지 뭐 전자장비라든가 이 화마에 의해서 손상이 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건에 있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도 이런 그 봉사자들에 의해서 많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꼭 현장에 가시지 않더라도 이재민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 전해드리겠습니다. ARS 060-700-0110으로 전화를 주시면 한 통화에 10,000원을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로도 가능한데요. 샵 0095 휴대전화로 샵 0095를 누르시고 문자를 보내시면 2,000원을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계좌 기부도 가능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후원 계좌로 성금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산불로 곳곳에서 이제 큰 피해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 피해가 다 복구되려면 그럼 과연 얼마나 걸립니까? 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네. 실제로 산림이라든가 이런 생태계가 돌아오려면 뭐 10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해당 부분의 조림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결국은 장기적으로 얘기하면 10년 이상의 어떤 뭐 20년까지도 이런 계속해서 복원 작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이제 산에 기대서 살아가고 계신 분들의 환경을 좀 빨리 네. 원래 상태로 좀 구축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자 피해 복구도 중요하지만 이런 산불이 다시 안 나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원인부터 짚어봐야겠습니다. 이번 산불 이렇게 큰 피해가 난 원인을 짚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뭐
제대로 된 대비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기후 변화에 의해서 강한 바람과 그리고 굉장히 건조한 이런 낙엽이라든가 나무들, 이 가연물 상태가 있었고요.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산불이 굉장히 대형화되고 빠르게 확산이 될 거라는 이제 예측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임도에 대한 부족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소나무라든가 잣나무와 같은 이제 침엽수에 대한 이런 수종에 대한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게 돼서 어떤 피해가 커졌고요.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화세가 급격하게 확대되는데 거기에 이런 고령인들에 대한 대피라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 많은 부분 좀 간과되고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임도 같으면은 사실은 소방차가 임도를 통해서 이 산림으로 진입할 수 있으면 진화가 훨씬 빨리 잘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우리나라가 임도로 치면 얼마나 부족한 상황인가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임도가 거의 뭐 예컨대 한 4.1% 정도 되고요. 뭐 독일이라든가 뭐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 50%를 상회하는 이런 그 임도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임도가 적게 이렇게 구축이 된 이유는 사실 이제 임도는 산불을 위해서 만든 어떤 시설은 아니거든요. 결국 이제 뭐 여러 가지 유실수라든가 아니면 이런 임산 자원들을 이동을 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요건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인데 우리나라에 지금 말씀드린 뭐 침엽수라든가 소나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임도가 필요치 않은 이런 경제적인 조건이 많이 좌우를 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저 이와 함께 이 숲에 좀 너무 숲이 빽빽해서 불을 키웠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중간중간에 좀 간벌의 필요성도 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산불이라고 하면 산 중턱이라고 한다면 산 정상으로 진행을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태워야 될 부분은 태우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은 임도라든가 뭐 내화 수림대라든가 이렇게 이제 적극적인 그 전략적인 대책에 의해서 산불을 좀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제 산불로 넘어가는 곳에서의 부분은 뭐 빽빽한 숲 같은 경우에는 좀 이 밀도를 좀 낮출 필요가 있겠고요. 또 일종의 버퍼 존과 같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좀 고려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을지대 안전공학과 함은구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화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ARS 060-700-0110으로 전화를 주시면 한 통화에 10,000원을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로도 가능한데요. 샵 0095 휴대전화로 샵 0095를 누르시고 문자를 보내시면 2,000원을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기부도 가능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후원 계좌로 성금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